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쳤던 경험담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섬뜩함을 느낍니다. 어둠이 짙게 깔린 밤길, 고요한 도로 위에서 제가 마주했던 그 불가사의한 존재는 제 삶에 깊고 지울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. 단순한 운전의 추억이 아니라 마치 악몽 속을 헤맨 듯한 생생한 공포로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. 제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날은 유난히 길고 고된 하루의 끝자락이었습니다. 사무실의 불빛 아래에서 온종일 씨름하며 쌓였던 업무의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.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, 마침내 지친 몸을 이끌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. 집으로 향하는 길은 수없이도 오고 갔던 익숙한 도로였지만 그날 밤은 시작부터 뭔가 달랐습니다. 평소보다 더 깊은 적막감이 도로를 감쌌고 가로등 불빛마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듯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.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듯한 고립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. 라디오에서는 채널을 돌려도 의미 없는 지직거림이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멜로디만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 모든 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. 마치 제가 곧 겪게 될 미지의 공포를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침묵이었습니다. 차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도로는 더욱 한산해졌습니다. 이따금씩 저 멀리서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잠시 갈랐다가 이내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 제 주변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도로 양옆으로는 빽빽하게 우거진 산이 끝없이 이어졌고 밤하늘에 별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음산한 날이었습니다. 거대한 나무들의 그림자가 차창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저를 엿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.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. 싸늘하다 못해 뼛속까지 시려오는 듯한 그 공기 속에는 분명 알 수 없는 으스스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.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었죠. 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. 물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이 제 등줄기를 꿰뚫는 듯한 섬뜩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. 괜한 착각이겠거니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전방을 주시했지만 한번 움튼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. 이미 제 주변의 모든 공기는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? 피로와 불안감에 온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연신 커피를 마시며 애써 정신을 차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전방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눈에 띄지 않는 희미한 형체가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. 처음에는 밤눈이 침침한 탓에 생긴 착시 현상인가 싶어 눈을 비벼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차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는 거짓말처럼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. 이 고요하고 적막한 밤길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.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습니다. 한밤중에 그것도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라니. 제 차의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침내 그 사람의 전신에 닿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.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. 그 사람은 정말 기이한 모습으로 길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. 겉모습은 성인 남성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왜소하고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격이었습니다. 길고 엉클어진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리고 있어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.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낡고해져 있었으며 마치 수십 년 전 혹은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유행했던 복식처럼 느껴졌습니다.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소름을 안겨주었던 것은 그 사람의 자세였습니다.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단 한 점의 움직임도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. 마치 누군가 그곳에 세워놓은 낡은 마네킹 혹은 이미 생명을 잃은 시체와 같은 섬뜩한 형상이었습니다.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.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과 함께 공포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. 과연 저것은 무엇일까? 왜 저곳에 서 있는 것일까? 저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. 차는 천천히, 아주 천천히 그 기이한 존재에게로 다가갔습니다. 처음에는 혹시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싶어 창문을 내릴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. 인도조차 없는 어두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
한밤중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은 분명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. 그러나 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제 안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경고음이 더 강하게 저를 지배했습니다.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. 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. 결국 저는 창문을 닫은 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. 차가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. 축 늘어진 팔 사이로 너덜너덜한 낡은 옷자락이 희미한 바람에도 미약하게 남아 나부꼈고 길게 드리워진 머리카락 틈새로 보이는 피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얗고 창백했습니다.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창백함은 마치 한겨울 밤의 서리와 같았습니다. 그 순간 제 온몸에 닭살이 돋으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. 차 안은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는데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.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그 존재의 모습에 저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. 제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고 오직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. 공포에 질린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본능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그 사람을 최대한 빠르게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.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공포스러운 순간이 끝나기를 빌었습니다.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악몽의 클라이맥스처럼 제 차가 그 기이한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사람이 아주 느릿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. 그것은 제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영원히 제 기억 속에 각인될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. 그 순간 제 심장은 공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멈춘 듯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느껴졌습니다. 백미러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은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이었습니다.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기운마저 감도는 피부 위로 깊게 꺼진 두 눈은 마치 생명력을 완전히 잃은 죽은 자의 눈처럼 공허했습니다. 그 눈동자는 어떤 감정이나 의지도 없이 그저 저를 향해 있었지만 마치 제 심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이었습니다. 그 시선은 제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강력한 공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. 입술은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마치 강제로 찢어진 듯한 입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끈적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. 그것은 피였을까요?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?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튀어나온 악마의 얼굴 같았습니다. 저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.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 끔찍한 얼굴을 본 순간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오직 이 상황에서 벗어나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.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. 저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. 저는 이성을 잃은 듯 엑셀러레이터를 바닥 끝까지 밟았습니다. 차는 미친 듯이 질주했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. 차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백미러 속에 비치던 그 끔찍한 형상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그 사람의 공허한 시선이 제 등줄기를 꿰뚫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. 그날 밤의 공포는 제게 너무나 깊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. 저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. 그 섬뜩한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. 마치 그 존재가 제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밤길 운전을 할 때마다 그 기이한 경험이 떠올라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. 특히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를 지날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.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작은 그림자나 희미한 형체에도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. 때로는 꿈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생생하게 나타나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. 꿈속의 그 얼굴은 언제나 저를 향해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불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. 그 미소는 공포스러웠고 마치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. 저는 잠에서 깨어나도 한동안 그 불쾌하고 섬뜩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. 그 존재가 마치 제 정신을 갉아먹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저는 그 기이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어떻게든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. 이성의 힘으로 그것은 그저 환각이었을 뿐이라고, 피곤함에서 온 착각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,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 해도
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깊은 뿌리처럼 제 의식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머릿속을 스치는 끔찍한 영상들과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. 혹시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걸까요? 아니면 그저 우연히 제가 목격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섬뜩한 존재였을까요? 아직도 저는 그날 밤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제가 마주했던 존재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의 끔찍한 경험이 제 삶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.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의 낙인이 찍힌 듯합니다. 제 일상 곳곳에 그 존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때때로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합니다. 저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밤길 운전을 해야 할 때면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.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공허하고 생기없는 눈빛, 그리고 찢어진 입가에서 끈적하게 흘러내리던 붉은 액체, 그 모든 끔찍한 이미지들이 마치 필름처럼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며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. 마치 그날 밤의 공포가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곤 합니다.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,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. 여러분도 밤길 운전 중 혹시라도 저처럼 알 수 없는 기이한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면 절대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 정체를 파악하려 하지 마세요. 어쩌면 그 존재는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저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공포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아니, 어쩌면 그 공포는 단순히 정신적인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. 그 존재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고독한 밤길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를, 또 다른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만약 불가사의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즉시 그곳을 벗어나세요.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섬뜩한 경험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